네, 이번에는 5번째 과목입니다. 우리는 5번째 과목이 언제 봤다고요? 2015년 3월 8일 1회 문제입니다. 81번입니다. 하재 감지기의 종류는 우리 집에 어디 다 달렸죠. 하재 감지기 종류는 연기 감지기의 작동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그런데 하재 감지기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연기 감지기냐 열 감지인데요. 연기 감지기는 또 특히 두 개밖에 없어요. 왜? 이온식 아니면 정원 강전식이에요. 그럼 여기 연기 감지기니까 이온식 아니면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이라고 그래서 답은 벌써 4번이 나왔어요. 차동식, 정원식, 보상식은 뭐요? 열 감지기입니다. 근데 대개 다음 중 연기 감지기 작동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또 다른 문제는 대개 이게 더 많아요. 연기 감지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열 감지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항상 답이 4번. 그래서 이거는 연기 감지기도 4번요. 열 감지기도 4번 나오는 거. 요 내용은 또 가끔씩 필답형 시험에도 곧잘 나옵니다. 82번 되겠습니다. 아세틸렌 용접 장치로요. 금속을 용접할 때 아세틸렌 발생 기압은 게이지 압력으로 몇 킬로파스칼을 초과해서는 안 되냐. 이거는 127이죠. 127. 요 게이지 압력은 127 킬로파스칼 초과 금지고요. 요거도 알아둘 게 있어요. 지금 이거는 1.3kg per cm 자성이나 127kPa이나 똑같다는 걸 꼭 기억해. 그래서 수정하지 않고 그냥 뒀습니다. 83번입니다. 83번은요. 압축기, 송풍기의 갈로에 심한 공기의 맥동입니다. 진동을 발생한 불안전한 운전이 가지고 있는 서징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공기의 압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송풍기가 정상적 바람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떨리는 현상을 맥동 현상, 또 다른 말로 서징 현상이라. 방지법을 옳지 않는 것은 틀리는 것입니다. 맥동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요, 바로 어떻게 하냐 하면 풍향 자체를 감소해 봅니다. 바람이 세게 오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감소해 보면 날개 흔들림도 없죠. 될 수 있습니다. 배관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면 맞습니다. 교축 밸브를 기계에서 멀리 위치시키는 게 아니고 압력을 조절하는 걸 가까이 시켜야죠. 틀렸어요. 그 답은 몇 번? 3번 틀렸습니다. 넷째, 토출가스를 흡입치기에 바이패스 시키거나 방출 밸브에 대기로 방출시키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보겠습니다. 조금 더 맥동 현상, 다른 말은 뭐? 서징 현상. 송출 압력과 송출유량 사이의 주기적인 변화, 입구와 출구의 진공계와 압력계의 지침이 당연히 압력 게이지가 흔들리겠죠. 동시에 송출유량, 나가는 유량이 엄청 많이 변하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맥동 또는 뭐라 그런다? 서징이라 그래요. 방지 대책은 베이링을 컨트롤하여 날개라는 말이 베이링을 컨트롤하여 풍량을 감소시키고요. 배관의 경사를 완만, 교축 밸브를 요거죠. 기계의 근접, 토출가스 흡입치기에 바이패스 시키거나 방출 밸브의 내기로 방출시키고 회전수를 어떻게 적당히 변화시키면 바로 맥동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84번입니다. 폭발 범위예요. 폭발 범위에 관해서는 틀리는 건데 폭발 범위는요. 항상 상한과 하한이 존재하죠. 그 사이를 우리를 폭발, 벗어나면 폭발이 일어나지 않죠. 둘째, 온도에는 비례하지만 압력과는 말이 안 되죠. 온도 상승과 압력이 항상 관계되지 않으면 우리는 압력이라고 말도 하지 않죠. 답은 2번이 틀렸고요. 가연성 가스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값을 갖습니다.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 가스 최적 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폭발 범위는요. 온도 상승에 의해서 어떻게 넓어져. 그러니까 관계되죠. 온도가 상승하면 폭발 하한계는 감소하고 상한계는 증가합니다. 압력이 상승하면 하한계는 영향이 없어요. 또 상한계는 증가하는 것이 바로 폭발 범위입니다. 산소 중에는 폭발 범위 공기 중에서보다 넓어지고 산소 중에는 폭발 하한계는 공기 중에서 항상 같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교재에도 했지만 특히 이 보충학습으로요. 연소 한계, 다른 말로 폭발에 영향을 주는 온도, 압력, 산소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온도에 대한 것과 압력에 대한 것, 산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 두었습니다. 85번입니다. 가연성 물질입니다. 다른 말로 뭐 연소하기 쉬운 물건, 다른 말로 하면 불이 타기 쉬운 물건이죠. 가연성 물질이 연소하기 쉬운 쪽 옳지 않는 것입니다. 연소 발열량이 커야 되죠. 그리고 연소가 확 붙어야죠. 둘째, 점화 에너지가 작아야 돼요. 산소와 진양이 커야 불이 잘 붙겠죠. 입자의 면적이 표면적이 넓어야 되는데 없다 이만. 그럼 불 붙을 게 없어. 답은 그래서 어떻게 입자의 표면적이 넓은 게 대표적인 게 산입니다. 산불화재 계속 번진다. 그래서 틀렸어요. 넓을 것이 해야 되죠. 연소의 조건 보겠습니다. 타기 쉬운 쪽 열전도율이 작아야 되죠. 전도가 좋아야 되죠. 건조도가 좋아야 돼요. 잘 말라 있어야 돼요.
산소와의 어떻게 접촉면이 커야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산화되기 쉽고 발열량이 큰 것이 연소되기 쉬운 조건이다. 86번 보겠습니다. 86번은 소화설비예요. 소화 적용 방법이 옳게 연결이 옳은 것은 맞는 것입니다. 바로 소화에는요, 알아둘 게 포 소화설비는요, 질식, 포를 완전히 덮어 씌우는 거야. 포 안에 포, 애들 포대기, 그걸 덮어 씌운다 이 말. 그런 거 어떻게 덮어 씌우면 뭐하노? 숨 못 쉬게 하는 그게 바로 질식 소화죠. 그다음 스프링 소화는 억제가 아니고 냉각 소화하게 되고 물을 완전히 팍팍팍 막 뿌리는 냉각이 되겠죠.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역시 이것도 질식 소화죠. 산소를 억제시키니까.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는 연소 억제가 되겠죠. 답은 몇 번? 맞고 포는 질식에 포대기를 덮어 씌운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요. 87번입니다. 가연성 가스와 증기의 위험 등에 따른 방폭 전기 분리로 폭발 등급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폭발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바로 하염 일조 한계, 다른 말로 세프티 갭 혹은 여러 가지 말을 쓰죠. 최대 안전 틈새 이렇게 보겠습니다. 폭발 위험도의 방폭, 폭발 등급을 사용하는 방법은요. 첫째, 여기는 하염 일조 한계 나오는데 안전 간극, 다른 말로 세프티 갭이라고도 하죠. 또 MESG라고 최대 안전 틈새 또는 하염 일조 한계 여러 가지 방법으로는 폭발 등급을 똑같은 말이라는 거. 안전 간극, 최대 안전 틈새, 하염 일조 한계. 이것이 뭐다? 폭발 등급을 결정. 그건 뭐냐? 폭발성 분위기 형성된 표준 용기의 틈새를 통해 폭발 하염이 내부에서 외부로, 안에서 바깥으로 전파되지 않게 한 최대 틈새와 가스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폭발성 가스 분류와 내압 방폭 구조 분류는 관련이 있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88번입니다. 다음 중 가연성 고체 물질을 난연화시키는데 난연화는 어떻게? 불이 잘 붙지 않게 하는데 난연제를 적당히 하죠. 난연제 불 안 붙게 하기 위해서 난연제는요 주로 많이 쓰는 게 불온계 난연제를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불온계 난연제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난연화를 시키는데 난연제로는 인이라든지 비소 안티몬을 쓰는데 불온은 못한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PCB 기판이나 칩 등에 사용되고 환경 호르몬 배출에 임산부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바로 소각시 다이옥시네만 이게 나오기 때문에 불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이라든지 비소는 안티몬 난연제를 쓸 수 있는 어떠한 게도 불옴이 포함된 것은 난연제를 쓰면 안 돼. 왜? 다이옥신이 있기 때문에. 또 이걸 방연제라고 하고요. 이게 다 읽어보면 그래서 원소 주기율표상에요. 오족인 물질을 쓰요. 인, 비소, 안티몬, 비스무트는 쓰지만 바로 뭐요? 불온계는 쓰면 안 된다. 꼭 기억합니다. 89번입니다. 금속의 증기가 공기 중에서 응고돼. 응고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삼태. 응고라는 건 뭐예요? 액체가 고체로 되는 거. 바로 응고죠. 또 고체가 액체로 되면 뭐예요? 융해가 되는 거죠. 응고되어 화학 변화의 고체의 밀입자로 되어 공기 중에 부유하는 거 가지고 뭐냐? 흉이라 그러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흉이 뭐고? 흉이라는 것은 화학 반응에 무기성 가스 또는 금속 증기로 생긴 고체의 밀입자성의 화합물을 흉이라 그래요. 스모그는 안개죠. 유기물질 불안연소에 생기는 밀입자입니다. 미스트는 액체의 밀입자, 분지는 고체의 밀입자, 가스는 기체를 말하는 거고 증기는 액체 또는 고체 또는 표면에서 발생한 기체를 증기, 바이퍼라 이렇게 하면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입자의 지름이 가장 큰 것은 이렇게 항상 뭐예요? 가장 큰 것이 0.1에서 100까지 되는 게 바로 미스트가 가장 큰. 물론 분진하고도 가는데 대개 0점 작은 게요. 그래서 더스트는 0.01부터 시작하지만 여기는 0.1부터 시작하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90번입니다. 펌프의 공동현상, 캐비네이션 현상. 이거는 사실 물에 어떤 캐비네이션 현상, 일종의 워터 햄마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죠. 캐비넷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거예요. 이거는요,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하면 양정 자체를 크게 할 것인가 작게 할 것인가 결정하면 돼요. 이거는 반드시 작게 하면 되는데 보겠습니다. 캐비네이션 현상을 다른 말로 뭐요? 공동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인은 간 속에 물이 흙 속에 어느 부분 증기압보다 낮은 부분이 생기면 물이 증발을 일으키고 또한 물 속의 공기가 석출하여 작은 기포를 다수 발생하는 현상인데 이거는 발생이 흡입 양경이 지나치게 어떻게 양적이 너무 크니까 작게 하면 된다는 거. 흡입 간의 저항이 증대될 게 흡입액의 가속으로 유량이 증대될 거. 간 내 온도가 상승할 경우에 방지 대책은요. 펌프의 설치 높이를 낮춰 흡입 양적을 짧게 하고 펌프의 임펠러를 수중에 완전히 잠기게 한다든지 흡입 배관의 간지름을 굵게 하거나 굽힘을 적게 하고 펌프 회전수를 낮추고 흡입 회전도를 적게 하고
양위 펌프 사용, 2대 이상 펌프를 사용하나 흡입과는 맞춰서 저항을 작게 하고 유입 헤드를 크게 하면 어때요? 바로 공동현상이 방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91번 보겠습니다. 연소의 형태는요, 확산연소의 정의로 가장 적절, 확산연소라는 건 뭐요? 이런 거예요. 첫째, 가연성 가스와 공기 확산이 혼합되어 연소하는 건 수소라든지 아세틀린 등입니다. 가스가 확 갑자기 번져 나가는 거죠. 이런 걸 확산연소라고 하는데, 이게 봐요. 고체가 아니고 봐요. 가연성 가스 공기 중에 지연성 가스와 접촉면 연소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면을 타고 가서 일어나는 걸 확산연소라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확산연소는요, 다른 말로 수소나 아세틀린의 기초연소를 말하는 거. 증발연소라는 것은 액체 표면에 발생 증기가 연소한 알코올, 에테르, 등유, 경유 등의 액체 연소를 말하는 거고요. 분해연소라는 건 열분 내에 가연성 가스를 연소하는 것, 중유, 석탄, 목재, 고체, 파라핀 등의 연소를 말합니다. 그 다음 표면은 주로 대표적인 고체 표면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숯, 알루미늄, 박, 마그네슘, 리본 등의 고체에서 일어나는 걸 우리는 표면 연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2번입니다. 물과 카바이드가, 이거는 알죠? 물, H2와 CaC2가 결합하면 뭐가 돼요? 우리 아세틸렌 용접장 봐요. 물, 카바이드 가니까 수산화 칼슘이 돼요. 다시 남는 건 뭐가? 아세틸린 가스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 수없이 말이 어디서 나와? 기계에도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93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화성 액체 또는 산화성 곤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알아둘 것은요, 염소산, 산은 다만데 이 피크른산은요, 사실 화학식 C6H3N3O7이에요. 항색은 니트로 염료 일종 염료야. 그러니까 피크린산은 염료를 말하는 거죠. 여기 봤는데 산 들어가면 다 산화성 액체인데 약간 피크린산은 유일하게 뭐다? 염료로 이용되는 거야. 그것만 알면 되겠고요. 봐요. 극약, 밀폐용기는 이게 다시 말하면 밀폐용기, 극약입니다. 50도 C이하에 보면 마시는 것은 물론 위험하냐. 피부가 마른 분말에 닿아도 습진을 일으키는 대단한 위험한 거예요. 특히 보면요, 산화성 액체에 대한 거, 고체에 대한 거와 이걸 분류를 하는데 상당히 많죠. 어쨌든 이 피크린산은 바로 염료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94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 제출 대상이 아닌 것은 근데 이것도 상당히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혼돈을 줬어요. 왜냐하면 원유 정제 처리업, 그 다음에 농약 제조, 하양미 불꽃 제조 이렇게 막연하거든요. 여기 보세요. 원유 정제 처리업 맞아요.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석유, 화학, 기초화물, 합성수, 플라스틱 물질 제조, 질소, 인산, 칼리질 비료 제조, 뭐예요, 이게? 그 다음에 단,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여기 이제 나와요. 복합 제조, 복합 비료의 제조 배분. 이건 단순 혼합 제조면 어떻게? 원인 제조, 여기 틀린다, 이게. 복합 비료 제조면 단순 혼합 또는 배합이 이한 경우 제외한다고 해서. 복합 비료, 단순 혼합 제조의 경우 어떻게? 제외한다. 그리고 이런 간로소득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와 산업기사 차이가 이렇게 약간씩 정독을 해야 될 문제들도 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95번입니다. 많이 봤어요. 이거는 지금 원소 기호로 나오는데 이렇게 한론이 뭐다 이렇게 나와도 우리가 맞췄던 거예요. CF3BR은요, 바로 뭐 소화액질을 가정하는 거, 이거는 한론 얼마요? 1301로 나타내는 거죠. 보겠습니다. 여기 소화제 명칭 이산화탄소고요. 한론 1302는 CF3BR이고 주로 한론 121은 CF2ClBr이에요. 2402는 C2F4BR2인데 시험에 정해진 것은 2402와 바로 나오는 1301가 시험에 두 개가 들어있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96번입니다. 96번은요. 메탄이 20%예요. 에탄이 40%예요. 프로판이 40% 구성된 혼합가스 공기 중에서 연소할 때 혼합가스 이론적 하항 양론 조성은 양 몇 퍼센트냐 그런데 바로 메탄, 에탄, 프로판 이건 양론 조성이라 공식이죠. L1, V1, L2, V2, V3 하는데 전체는 어떻게 2, 4 하니까 4, 4, 2, 100이 되죠. 이걸 조성하면 바로 하한분의 상한, 하한분의 상한, 상하면 바로 100을 하면 5.2%라는 것. 유일하게 이게 상한과 하한, 하학 양론 농도 계산 수없이 반복됐다는 걸 참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7번입니다. 쉬운 문제죠. 다음 중 금속화재에 해당하는 화재급수 A급은 일반, B급은 유류, C급은 뭐예요? 전기, D급은 금속화재라고 돼요. 색깔은 무색, 피복 소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98번입니다. 분진폭발입니다. 분진폭발의 특징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맞는 것은
분진 폭발은요, 가스 폭발보다 발생 에너지가 작은 게 분진이 월등히 크죠. 바로 가스는 공기만 하는데 그 위에다가 가루까지 하니까 월등히 분진이 큽니다. 둘째, 폭발 압력과 연소 속도는 당연히 가스 폭발 작다 하는 게 아니고, 압력과 연소 속도는 당연히 가스 폭발보다 크게 작죠. 바로 LPG에 터지는 게 더 커요. 그 가스 폭발보다 작은 가스 폭발보다 큰 것이 아니고 연소 속도는 오히려 작습니다. 하염의 파급 속도가 압력의 파급 속도보다 크죠. 하염보의 파급 속도가 압력 자체가 분진이니까 더 큰, 옳은 것은 유일하게 3번이 되겠습니다. 불안전 연소로 인한 가스 중독 위험성이 작은 게 아니고 크죠. 덜 타는 것도 있으니까. 바로 분진 폭발의 특성은요, 연소 속도나 폭발 압력은 가스 폭발에 비해 작지만 연소 시간이 길고 발생 에너지가 파괴력과 거름이 엄청 있는 것이 바로 분진의 특징. 요거 1번만 알면 이 문제를 다 알 수가 있었던 내용 되겠습니다. 99번입니다. 다음 중 이상 반응 또는 폭발로 인하여 발생 압력 방출 장치가 아닌 것은, 압력 방출 장치의 종류는 파열판이라는 것은요, 일회용 압력 방출 장치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는 그 다음에 폭발 방사공, 위로 이래 터져가지고 나가게 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화염 방지기 있고, 가용학급 안전밸브는요, 압력 방출 장치가 아니고, 일종의 이거는 뭐요? 나비라든지, 뭐냐 하면 주석을 이래 더하는 겁니다. 나비라든지 주석을 더해가지고, 우리가 수압이 아니고, 물의 증기가, 온도가 너무 높을 때 이렇게 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요, 하염 방지기는 다른 말로 프레임 어리스트라 그러기도 하고요. 보다 하염 방지기 설치는 법에 명쾌하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통기설비 외부로 나가게 하는 것이 하염 방지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몇 번 했나요? 우리는 99번을 했습니다. 그 여기서 압력 방출 장치가 아닌 것은 근데 제가 쓰면 바로 하염 방지기는 하염을 밖으로 하는 거, 압력 방출 장치가 아니죠. 파열판, 폭발 방사고, 가용학금은 안전밸브 등은 뭐가 돼요? 바로 우리는 중요한 압력 방출 장치가 된다는 거. 하염 방지기는 압력 방출 장치보다는 하염을 검출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100번입니다. 우리는 화학설비 위험 방지기에 역시 마지막 문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화학설비나 그 부속설비 종류 중 화학설비와 부속에 해당하는 것이,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 실기시험에는 화학설비 부속에 해당하는 걸 써라 그러는데, 사실 화학설비와 부속설비는요, 응축기, 냉각기, 반응기, 이 전부 다 이거는 화학설비에 해당되고요. 이거는 다 화학설비에. 온도, 압력, 유량지, 이거는 바로 자동기, 이거는 부속설비에 해당돼요. 보겠습니다. 화학설비 종류, 부속설비 나오잖아. 온도, 압력, 유량 등의 지식이.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는 오히려 이것이 그냥 쓰라는 것보다 모두 어렵다는 이런 문제도 나오는데, 그럼 이거는 조금 더 이제 머리를 하면 응축기, 냉장, 이거는 자체 설비를 말고 온도, 압력, 유량은 어떻게 다른 용도에다가 액세서리 형태죠. 그런 게 바로 부속설비다. 그래요. 우리 이렇게 해서 5과목 몇 번? 100번까지를 마무리했습니다. 6번째 과목은요, 우리 시험에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 2015년 1회 시험이었어요. 3월 8일 본 문제가 마지막 과목, 만점 과목으로, 이것도 만점이었지만 틀림없이 만점 되는 과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